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제 채널이 주로 딱딱하게 연금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좀 더 부드럽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세상 사는 이야기,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인문학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상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건 맞는데 이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거니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렇게 싸우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의 크기와 깊이를 넓혀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강의가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 생각의 깊이를 넓히는 과정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효율적으로 일해라,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참 무식하게 일한다, 조금만 머리를 쓰면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효율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자, 그런데 이 효율적이라는 말, 과연 좋기만 한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5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간 경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져온 경영의 효율성이 미국의 코로나 참사를 부추겼다, 효율성의 함정에 빠졌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병원과 기업들이 효율적인 경영을 하느라 낭비적인 병상을 축소한 거죠. 그래서 병상을 줄이고 꼭 필요한 병상만 유지한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병원을 관리해왔죠. 자,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닥치니까 병상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결국 사망자들이 굉장히 다수 발생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왔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효율성의 대표주자인 공유경제 많이 들어보셨죠?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 내 사무실을 남들과 같이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품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것이 굉장히 좋았지만 5명이 쓰던 사무실을 10명이 써야 되고 내가 쓰던 걸 남과 나눠 써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염병의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지는 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효율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통해서 그동안 더 많은 비용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효율성은 평상시에는 좋지만 위기가 오면 대처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효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효율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비효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자, 인문학은 생각의 깊이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이건 좋은 거야, 저건 틀린 거야가 아니라 이것과 다른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는 것이죠. 효율의 반대는 비효율이 아니라 규율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 사장님이 손님이 어느 날은 많고 어느 날은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손님이 적은 날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많은 날은 가게 문을 오래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느 날은 문을 닫고 어느 날은 문을 열고 이러면 과연 장사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손님들이 굉장히 헷갈려 할 겁니다. 장사를 안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장사를 하겠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해야지 결국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언가를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 쉽지 않죠. 매우 힘들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효율적인 사람보다 규율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이거 해봤다 좀 안 되니까 저거 하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또 딴 거 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바꿔서 하는 것보다 조금 힘들더라도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연금도 그렇습니다. 연금을 받아서 제일 행복한 직군이 누군지 아세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금을 부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아서 부럽다가 아니라 그 공무원들이 그 연금을 어떻게 부어왔을까 생각해 보시면, 일단 급여의 일정한 비율을 몇 년간 납입하냐? 36년간 납입합니다.
직장생활 시작해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빼간다는 거죠. 중간에 뺄 수 있을까요? 뺄 수 없어요. 한 푼도 뺐을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내가 좀 쉬겠다고 납입을 중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6년간 단 한 달도 납입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노후 준비가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십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언제 사야 되죠? 얼마나 사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주식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엄청나게 효율성을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게 되면 결국 효율성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초종목 샀어야 되는 건데,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한 번에 다 샀어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투자하시면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나가시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로 마음먹으셨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하십시오. 이것이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것이 규칙적인 것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규칙적인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단계까지 쉽지 않을 뿐이지 그 단계만 넘어서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규칙적인 것이 더 편해집니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런 경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영주 씨, 연금 박사님,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인문학이 별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 그걸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인문학입니다. 너도 그런 일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네? 이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오늘 효율과 규율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것이 좋다고 해서 효율적인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이 좋다고 하지만 반대로 규칙적인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효율성이 필요한 시점도 있고 규율성이 필요한 시점도 있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해 보시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겁니다. 인문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크기와 깊이를 넓혀가는 겁니다. 앞으로 연금 박사의 인문학 강의 계속 될 거니까요. 다 구독하셨죠? 아직까지 눈팅만 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연금 박사의 강의 하나도 버릴 거 없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박사 이영주였습니다.